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경기죠.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하스퍼와 맨체스터 시티 간의 2024-25 시즌 EFL 카라바오컵 16강전 경기가 있었습니다. 토트넘 하스퍼가 이번 경기에서 상대하는 맨체스터 시티는 딱히 설명이 필요 없는 프리미어리그의 디펜딩 챔피언이자 현 프리미어리그 최강의 클럽으로서 맨체스터 시티는 지난 시즌에도 프리미어리그에서 28승 7무 3패의 성적으로 리그 우승을 차지해 토트넘보다는 승점 25점이나 높은 성적을 기록했고, 올 시즌에도 7승 2무 0패라는 압도적인 성적으로 토트넘 하스퍼와는 정말 비교도 안 될 만큼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 하스퍼에게 이번 경기는 카라바오컵 16강이라는 비교적 낮은 라운드에서 상대하기에는 정말 너무나도 운이 없는 매치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맨체스터 시티는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이미 자신들은 챔피언스리그, 프리미어리그, FA컵 등 많은 중요한 경기들을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카라바오컵에서 쓸만한 에너지는 없으며 카라바오컵에서는 아카데미 선수들을 다수 출전을 시킬 것이라고 언급을 한 상황인 만큼 이번 경기는 토트넘 하스퍼의 홈 구장이라는 이점과 맞물려 맨체스터 시티가 정말 로테이션을 돌린다면 충분히 결과를 얻을 수도 있는 경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토트넘 하스퍼에게 문제가 있다면 역시 주장 손흥민 선수가 또다시 부상 문제로 인해 출전할 수가 없다는 것이 확정되었다는 것인데,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 하스퍼의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굴리에모 비카리오 골키퍼, 아치 그레이, 크리스찬 로메로, 라두 드라구신, 미키 반더벤, 파페 마타르 사르, 로드리고 벤탄쿠르, 디안 크루셉스키, 브레논 존슨, 도미닉 솔랑케, 티모 베르너 선수까지 결국 부상에서 완전한 회복을 하지 못한 손흥민 선수는 선발 라인업은 물론 벤치 명단에도 빠지게 되면서 완전한 휴식을 취하게 됐고, 손흥민 선수의 빈자리는 가장 최선의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티모 베르너 선수가 결국 자리를 메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은 평소 1중미 2공미 체제가 아닌 2중미 1공미 체제로 포메이션을 바꿔서 중원을 더욱 강화하는 선택을 했고, 미키 반더벤 선수가 풀백으로 이동하는 다양한 전술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의 펩 가르디올라 감독은 슈테판 오르테카 골키퍼, 리코 루이스, 존 스톤스, 마누엘 아칸지, 네이선 아케, 일카이 긴도간, 제임스 맥카티, 니코 오라일리, 사비뉴, 마테우스 누네스, 필 포든 선수까지 확실히 주전급 라인업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1군 선수들이 꽤나 섞여있는 생각보다는 강력한 라인업으로 오늘 토트넘과의 경기에 나섰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하스퍼는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홈 경기이기도 하고 상대가 다소 약화된 전력의 팀을 꺼내 들었음에도 기본적인 볼 소유권에서는 다소 밀리는 경기를 펼쳤고, 전반전 볼 점유율이 29대 71로 7대 3의 비율을 넘어가는 압도적인 차이를 보일 정도로 경기 주도권 자체는 토트넘이 상당히 내주는 경기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토트넘 하스퍼는 간간히 역습으로 위협적인 볼들이 뻗어나오면서 맨체스터 시티를 위협할 만한 찬스들을 만들어내는데, 특히 전반전 6분 디안 크루셉스키 선수의 정말 환상적인 킬 패스에 이은 티모 베르너 선수의 완벽한 마무리에 의한 득점이 터지면서 토트넘 하스퍼는 티모 베르너 선수의 정말 환상적인 득점과 함께 초반부터 리드를 잡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티모 베르너 선수는 그동안 많은 경기들을 치르면서 정말 수많은 결정적인 찬스들을 계속 날려왔었기 때문에 티모 베르너 선수가 이번 득점 장면에서 보여준 슈팅력은 정말 놀라운 반전이었고, 베르너 선수도 충분히 득점을 터뜨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말 멋진 득점 장면이었는데요. 하지만 초반부터 호조를 이어가던 토트넘 하스퍼에게 곧바로 악재가 따르고 말았는데, 전반전 11분 엄청난 스프린트로 강력한 태클을 시도했던 미키 반더벤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해 쓰러지면서 토트넘 하스퍼는 결국 데스틴 요도기 선수를 교체로 투입, 주축 선수인 반더벤 선수는 부상을 당하고 우도기 선수에게는 휴식을 주지도 못하는 정말 좋지 않은 상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티모 베르너 선수는 또 한 번의 단독 찬스를 잡았지만 마무리를 짓지 못하면서 토트넘 하스퍼는 아쉽게 추가 득점에는 실패를 하고 말았는데, 토트넘 하스퍼는 25분 코너킥 상황에서 디안 크루셉스키 선수가 밀어준 볼을 파페 마타르 사르 선수가 다이렉트 슈팅으로 마무리를 지었고, 토트넘 하스퍼는 맨체스터 시티가 생각 이상으로 강하게 경기에 나섰음에도 초반부터 2골 차의 리드를 잡는 정말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하스퍼가 효과를 봤던 전술적인 부분은 역시 토트넘이 평소처럼 라인을 끌어올려서 공격 전개를 해나가는 것이 아닌 이 중앙 미드필더를 기용을 할 정도로 이번 경기에서는 다소 수비적인 라인을 내리는 전술로 일단은 수비에 대한 안정성을 가져온 뒤 역습을 시도하는 기존의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플랜 A와는 달라진 전술을 꺼내들었다는 부분이었는데요. 확실히 맨체스터 시티는 오늘 경기에서 수비 라인업은 그래도 주전 라인업에 가깝다 할지라도 공격수들은 거의 후보급 자원들이었기 때문에 토트넘 하스퍼의 수비진을 상대로 별다른 활약들을 펼치지 못했고, 반대로 토트넘 하스퍼는 공간이 있을 때 볼 캐리에 있어서 정말 특출난 활약을 펼칠 수 있는 티모 베르너 선수가 마치 물만난 고기처럼 휘저으면서 위협적인 역습들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토트넘 하스퍼는 2대0의 스코어를 만든 뒤에는 맨체스터 시티에게 거의 압도를 당할 정도로 원래부터 내줬던 주도권을 더 내줄 만큼
원사이드하게 밀리는 경기를 펼쳤고, 특히 이번 경기에서 교체로 출전한 데스티니 우도기 선수는 경기 템포에 전혀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수비적인 약점을 드러내는데, 결국 토트넘 하스퍼는 전반전 추가 시간 우도기 선수를 뚫어낸 사비뉴 선수가 마테우스 누네스 선수에게 완벽한 크로스로 찬스를 제공했고, 이것을 마테우스 누네스 선수가 완벽한 발리 슈팅으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토트넘 하스퍼는 맨체스터 시티와의 오늘 경기 전반전을 2대1이라는 분명 좋은 스코어이긴 하지만 쫓기는 듯한 스코어로 아쉽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의 엔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파페마타르 사르 선수를 비수마 선수와 교체시키면서 빠르게 변화를 가져가는데, 마찬가지로 맨체스터 시티의 펩 가르디올라 감독도 후반전이 시작되자 마테오 코바시치, 요시코 그바르디올, 베르나르도 실바 같은 주전급 선수들을 대거 투입을 시키면서 팀 전력을 강화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 하스퍼는 전반전과 마찬가지로 위협적인 역습으로 찬스를 만들어내면서 전반전과 비슷한 양상의 경기력을 유지했는데요. 하지만 전반전 환상적인 득점을 터뜨렸던 티모 베르너 선수는 51분 정말 완벽한 단독 찬스를 날려버리면서 추가 득점에 실패했고, 대한 쿨셉스키 선수도 단독 찬스를 놓치는 등 토트넘 하스퍼는 리드를 추가할 기회들을 번번이 놓치면서 한 골 차이 불안한 리드를 계속해서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토트넘은 맨체스터 시티에게 거의 밀리는 경기를 펼치면서 버티기 모드에 돌입을 했고, 결국 2대1의 스코어를 지켜내면서 이번 경기를 어쨌든 승리로 마무리 지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늘 경기 토트넘 하스퍼와 맨체스터 시티 간의 카라바오컵 경기에 대한 토트넘 하스퍼 현지 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놀랍네. 후반전에도 이런 경기력을 유지하면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더 나아져야 해. 상대가 거기서 득점하게 두지 말았어야 했어. 미키 반더벤이 괜찮길 바래. 의료진을 불러서 검진받게 해. 이번 시즌 데스티니 우도기는 끔찍했다. 나는 제드 스펜스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는 훨씬 더 훌륭했어. 또 충격적이네. 2대0으로 앞서다가 완전히 무너졌어. 우리 모두는 이 팀의 후반전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다. 우리가 실점하는 골은 흔한 주제가 되고 있다. 풀백이 끌려가고 선수들을 마크하지 않는다. 웨스트햄과 크리스탈 팰리스, 그리고 오늘 밤도 터무니없다. 난 매주 이렇게 말한다. 풀백이 수비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포백으로 뛰는 것은 의미가 없다. 우도기 쪽에서 실점이 나왔다. 참 놀랍다. 그들은 골을 넣을 뻔했다. 왜 아치 그레이를 라이트백에 계속 기용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는 아직 젊지만 수비는 정말 형편없다. 엔젤은 우도기가 수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레이는 수비할 수 있지만 맨체스터 시티 같은 강력한 상대에게는 어려움을 겪는다. 라인업을 수정해줘. 등등 많은 토트넘 하스퍼 팬들이 지난 경기보다 나아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지만 팀 경기력에 그래도 만족하지 못하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정말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은 다소 약화된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하긴 했지만 어쨌든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성공적인 경기를 치렀다고 할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수비수들의 대인 방어 문제와 공격수들의 마무리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을 만한 아쉬운 점도 있는 경기였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